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 개인 종합소득세를 상황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왜 투자 전에 반드시 소득성을 고려하고 명의 선정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명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로 우리가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오늘은 더 중요한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명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 사례로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사례는 약간 시뮬레이션적인 측면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비교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에 명의 선택을 누구로 할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산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 오늘 얘기하는 그 계산 사례는 좀 저희가 가정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게끔 저희가 계산을 좀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일단 가정을 보면 3억 내외에 제가 2억 8천짜리 실제 물건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월세를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떤 비교를 할 건데요. 만국의 섹션 오피스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했을 때와 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봤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맞벌이 부부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남편의 연말정산후 소득이 8천만 원, 그리고 부인은 4천만 원으로 소득을 가정을 했고, 이랬을 때 소득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를 할 겁니다. 물론 뭐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 명의랄까요, 부인 명의랄까요, 이때는 뭐 사실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비용 차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 남편분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벌이 부부는 사실 제가 논외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남편 명의로 했을 때, 소득이 적은 부인 명의로 했을 때, 아니면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좀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소득세를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아주 높고 또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 좀 길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에 법인세하고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대출은 없는 걸로 가정을 했고, 경비율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냥 30%로 평균적인 이제 경비율인 30%를 경비율로 가정을 해서 계산해보고 한번 제가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물건은 실제 마곡에 있는 섹션 오피스 2억 8천만 원짜리의 매매 물건이었고요. 월세는 1,100만 원 임대 시에 세금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1,100만 원이면 연에 1,200만 원이고 보증금을 뺀 수익률, 세금 전 감안하지 않고 수익률 4.44% 나오는 이제 매물이었는데, 일단 소득세율은 개인 종합소득세율 6%부터 42%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남편분이 연소득 8천만 원이면 원래는 24% 세율 구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월세가 합산이 되면서 35% 구간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860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그러면은 35% 구간이 넘어갔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부인분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15% 세율 구간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세금 계산이 되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표로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남편 명의일 때, 부인 명의일 때, 그리고 공동 명의일 때 세금 비교인데, 연 임대소득은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비율 30%를 적용을 하면 70%만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랬을 때 840만 원의 순소득이 생기는 거고요. 소득세율은 35%, 15% 이제 그 공동명의를 했을 때는 24%, 15% 구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득세는 남편으로 했을 때는 1,200만 원 소득일 때 294만 원의 이제 소득세가 나와요. 여기는 지방세는 제외를 하고 순 종합소득세 증가율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부인 명의로 했을 때는 126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요. 이제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50% 지분으로 했을 때 163만 8천 원의 소득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남편 명의로 했을 때 294만 원과 부인 명의로 했을 때 126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170만 원, 한 달 반 정도의 월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꽤 큰 차이가 나죠. 실제 투자금 2억 7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세후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3.36%와 3.98%, 3.84% 수익률 차이에 의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월세를 기준으로 해본다 그런다면은
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명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으로 하거나 부인으로 하거나 공동명의를 할 거냐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부인 명의가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공동명의로 선택해서 공동사업자로 하시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소유권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나, 또 그 다음에 리스크를 배분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은퇴가 다가온다거나,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은퇴가 다가오거나 하면은 또 이제 여기서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세율 차이면 공동명의로 선택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으로 투자한다. 제가 법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상담 신청을 하러 오신 분들의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법인 안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연 임대소득 1,200만 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했을 때 법인세율 지금 현재는 9% 구간이거든요. 이제 10%에서 1% 낮아져서 9%가 적용이 되면 75만 6천 원의 법인세니까 앞에서 세금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법인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 뭐 추가 세무 기장 비용이라든가 뭐 법인세 뭐 다양한 그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올 때 추가 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저것 감안해보면 3% 이내 수익률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사실은 법인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자금 활용도 좀 개인보다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단점까지 있으니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 명의 선택 시 종합소득세 기준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우리가 그 명의 선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앞에서 뭐 세금 비교를 했으니까 뭐 이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건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명의 선택 시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 감안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앞에서 제가 계산해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말정산을 하고, 직장인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은 거기에 정확한 내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 소득에 수익형 부동산의 소득이 합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세율 계산을 해서 저처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연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세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임대사업은 사실은 뭐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 문제에 있어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명의에 따른 소유권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 공동명의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세율이 달라지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있어요. 부부가 예를 들면은 소득이 비슷하고 세율이 달라지는, 이럴 때는 공동명의가 실익이 있지만 대개는 공동명의가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소유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면은 공동명의가 또 번거로운 점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리 봐야 되지만 의미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연 임대료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향후 투자를 늘릴 예정이거나 현재 소득세율이 38% 이상 구간인데 좀 더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가서 노후 준비를 긴 관점에서 보고 한다면 소액으로 투자하셔도 법인 설립이 의미가 있지만, 근데 지금 앞에 사례처럼 요 한 물건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법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려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수익을 늘려가고 또 좀 더 투자를 늘려갈 예정이라 한다면 법인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적게 갈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